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가 모이고 복이 쌓이는 그곳의 비밀.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 지은이는 김승호, 발행은 샘앤파커스입니다. 평범한 운명도 비범하게 바꾸는 천장의 힘. 복권은 여자들이 줄 서 있는 곳에서 살아.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운명을 피하는 특별한 장소의 비밀은 무엇인가? 저자 김승호는 지난 50년간 주역을 바탕으로 연구한 장소의 기운과 그 기운이 운명에 미치는 힘을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운의 흐름에 따라 어디로 가서 어떤 기운을 받아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안내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기운이 다르고 그것을 받는 곳 역시 상황별로 다릅니다. 한창 잘 나가는 사람과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은 가야 할 곳이 다릅니다.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불운을 털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운이 상승하는 곳, 복이 쌓이는 곳, 기운이 나는 곳, 화를 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책은 상황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매우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물, 직업 진로, 인간관계, 성격, 건강 등 52가지 상황별로 주역 괴상과 함께 추천 장소도 실려 있고 기존의 풍수, 양택의 개념을 뛰어넘어 좀 더 입체적으로 실용적으로 공간과 기운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은 운을 얻고 나쁜 운을 피하는 법. 잠깐 생각해보자. 미국인과 일본인의 기질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어째서 그런 기질을 갖게 되었을까? 가까운 한중일 세 나라 사람의 기질도 각각 매우 다르다. 우리는 어째서 일본인과 다르고 중국인과도 다른 이런 기질을 갖게 되었을까? 유전자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긴긴 세월 동안 살아온 땅의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기질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인도 마찬가지다. 땅이란 사람의 기질을 만들고 영혼에도 변형을 가하는데 이로써 운명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신체만 보더라도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육체보다 더욱 민감한 영혼이 땅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환경 중에서도 땅과 공간의 구조는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사람은 심지어 옷가지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실 운명이란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장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인류의 조상들은 오랜 옛날부터 태어난 곳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를 계속해왔다. 우리 민족만 하더라도 저 멀리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하여 몽골을 통해 중원으로 들어와 바이칼호에 도달했다. 여기서 다시 남하하여 중국을 거쳐 마침내 지금의 땅에 정착했다. 1만 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우리 민족은 왜 이토록 먼 곳까지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다.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람은 뭔가 잘 안 풀리고 일이 꼬이면 일단 자기가 머무는 곳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을 보자. 좁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대단한 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의 힘 때문이다. 한반도는 우리 민족에게 그만한 힘을 주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이는 공연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 땅의 풍수가 그렇기 때문이다. 요점은 바로 땅이 운명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운명이 나쁘면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좋은 기운을 주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나에게 필요한 기운은 어디에 있는가? 기운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이다. 우리는 기운의 바다에서 산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무언가로부터 빼앗기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우스갯소리로 기 빨린다거나 기 받는다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 것이다. 휴대폰 배터리처럼 소모되거나 방전되기도 하는 것이 기운이다. 한편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활력이 생기거나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반대로 음침한 느낌이 들거나 슬퍼지거나 의욕이 꺾이고 무기력해지는 곳도 있다. 늘 다니는 익숙한 곳에서는 느껴지지 않아도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뭔가 다른 느낌을 받는다.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운이 필요할 때 그 기운이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나는 주역과학 창시자이자 풍수 전문가로서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공간의 기운에 대해 연구했다. 예컨대 하는 일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기운을 발산하는 곳에 가야 하고, 아무리 아껴도 늘 돈이 새어나가고 마르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 이것을 더 넓게 확장시켜보면 돈맥이 흐르는 곳에 부자들이 모여 살고 태기가 잘 들어서는 곳에 난임 전문 병원이 성업하게 되는 풍수의 원리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운 혹은 운명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 오고 또한 나 자신에게서 온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 땅이란 우리가 아는 그냥 땅인데 이것은 운명을 유도한다. 그리고 나 자신이란 영혼을 뜻하는데 행실에 따라 운명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운명은 이른바 천지인, 삼재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그 중에서 이 책은 장소의 작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알기 쉽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하늘의 작용은 멀고도 더디다. 그리고 영혼의 작용은 중간쯤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다. 세 가지 중 땅의 작용만이 우리가 이를 알고 다루는데 비교적 수월하고 편리하다. 그래서 땅의 작용을 잘 다루고 풍수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운명의 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 조심해야지 하고 마음먹어야 언행을 조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만이 좋은 운을 잡을 수 있다. 장소로부터 시작되는 운명의 변화. 우리가 사는 집이나 방은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 바닥이 있고 천장과 벽, 그리고 모서리가 있다. 창문, 방문 혹은 현관문도 있고 이런저런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방은 이런 형상이다. 그런데 만약 유난히 천장이 낮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라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찌어찌 살 수는 있어도 내내 답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방의 구조는 영혼에 큰 압박감과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운명이 요동칠 것이고 이로써 시공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날의 역사가 바뀐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변화다. 구체적으로 낮은 천장이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지나치게 낮은 천장은 주역의 괴상으로 지화명의인데 이는 상당히 불길한 뜻이 있다. 가령 취직이 안 되거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차차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는 풍수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자. 다시 방을 살펴보자. 이번에는 사방 모서리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어 방의 모양이 두루뭉술해졌다고 치자. 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간유산인데 이런 곳에 오래 살면 직장에서 진급이 잘 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이상하게 진급이 안 된다면 그가 사는 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방의 문제를 고쳤더니 신기하게도 운명이 잘 풀려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 뭔가 내 운명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사를 하거나 방을 고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에 자주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그런 크고 작은 노력으로 운명은 반드시 개선된다. 이것이 풍수를 이용한 운명 개척 방법이고 바로 이 책의 중요한 명제다. 100년 후 자손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내 문제부터. 모든 물질이 음이고 땅과 공간 역시 음이다. 세상은 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음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내면에는 하늘이 내재되어 있다. 영혼도 천에 해당된다. 세상은 음과 양의 작용으로 돌아가는데 풍수는 그 중에서도 음이 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이다. 여기서 음이란 쉽게 말해서 그저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땅은 우리의 몸처럼 살아있는 존재이고 운명이 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나기도 한다. 반대로 또 다른 현상들은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 책에서 우리는 후자의 현상에 주목할 것이다. 조상의 무덤을 잘 쓰는 것이 음택이라면 현재 내가 사는 곳을 잘 살피고 좋게 바꾸는 것은 양택이다. 무덤을 잘 써서 100년 후에 자손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당장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게다가 당장 음택도 양택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곳에 가서 기운을 받으면 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지지만 겨우 땅 위에 사는 자그마한 존재일 뿐이다. 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땅의 작용은 실로 광대하고 공간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한 축이다. 이를 잘 알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위대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땅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이 전례의 풍수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풍수란 그토록 장기적인 현상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의학에도 응급의학이 있듯이 풍수에도 응급풍수가 있다. 풍수의 현상은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우리의 주변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기운의 바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가. 나의 경우를 이야기해보겠다. 젊은 시절 운명이 심하게 꼬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는 게 괴로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는 장소를 바꾸어 늪에 빠진 듯한 운명에서 탈출했다. 지금도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닌다. 물론 걸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심지어 병이 잘 낫지 않으면 물론 병원에도 다니지만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에 찾아간다. 얼마 전 나는 아주 힘든 병에 걸렸는데 공간의 기운을 활용해 치료를 도왔다. 당시 입원 중이었는데 외출 허가를 받아 극장에 찾아간 것이다. 영화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극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운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결과는 아주 좋았다. 어쩌면 그것이 완치되는 데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야단칠지도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병을 치료하는 곳은 병원만이 아니다. 인간에게 천국이나 낙원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어디일까? 바로 어머니의 자궁 속이다. 누구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지극히 행복했고 아무 탈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장수의 힘이다. 지금은 그만한 장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운명도 육체와 비슷해서 나빠져 있을 때는 몸이 병에 걸린 상태와 같다.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를 알아둔다면 그곳에 찾아가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운을 피하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머무는 장소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결론은 두 가지다. 좋은 장소가 좋은 운명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좀 더 편안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평범한 운명도 비범하게 바꾸는 천장의 힘. 피라미드 파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피라미드 내부 공간에 발생하는 신비한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안에 음식물을 넣어두면 상하지 않는다거나 면도칼의 날이 저절로 날카로워진다거나 하는 내용인데 다소 유치한 얘기다. 설마 고대 이집트 왕들이 고작 그런 사소한 효과를 보려고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고대의 왕들은 영혼의 부활, 후대의 발전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토록 힘들게 피라미드를 건축했을 것이다. 어쨌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데 그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인류 문명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 그것을 건축하는 과정도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어 연구되고 있다. 그중 한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에 쓰인 돌덩이가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그 돌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해보니 다름 아닌 바다 건너의 어느 산에서 채석된 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이집트까지 온 걸까? 이런 일은 당시 인력이나 장비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현재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일은 현대의 최신 중장비를 동원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산을 폭파시켜 그 많은 돌을 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비도 없이 산 아래로 내리는 것도 문제다. 사람의 힘만으로 그 돌들을 항구까지 옮겨 배에 싣는 것도 바다를 건너온 후 배에서 내려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 건설 현장까지 옮긴다는 건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래서 피라미드 연구자들은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은 바다 건너 그 산에서 온 것이 맞고 그 돌은 호공을 날아서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초문명이 개입했다는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무리한 면이 있다. 그 문제는 인류의 과학이 지금보다 더 발달한 후에 깊은 연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공간 속에서 생명체가 받는 기운. 여기서는 피라미드 건축 방법이 아닌 그 내부 공간의 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정말 신비한 힘이 존재할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힘이 피라미드라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우주 대자연의 힘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공간 조성에 따른 힘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히 형태의 작용일 뿐이다. 풍수에서 다루는 힘도 바로 그런 힘이다. 공간이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에 따라 다양한 기운이 분출된다. 이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다 밝혀내지 못한 힘인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건축 설계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왕궁의 건축물들은
모두 공간의 효능을 극대화시킨 쪽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간의 효능이 무엇일까? 먼저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에 따라 그것에 무엇인가 밝혀지지 않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범한 사람들도 어떤 건축물 안에 들어갔을 때 색다른 느낌을 받곤 한다. 그것이 공간의 힘이다. 서양의 건축가들은 공간 심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만 실은 공간 기하의 자체적인 힘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공간 심리는 최소한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뿐이다. 서양의 건축가들은 아직 영혼의 작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과 영혼의 작용은 그 차원이 다르다. 영혼은 물질이 아닌 양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힘은 시공을 초월해 존재한다. 서양 건축가들이 논하는 공간 심리는 고작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공간의 힘을 세분하자면 첫째는 그 모양에서 나오는 공간 물리다. 이는 우주 근원에서부터 주어진 공간의 형태에 따라 출발하는 힘이다. 둘째는 그 공간의 모양에 따라 반응하는 영혼의 작용인데 이는 오늘날 과학에서 아직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다. 영혼은 무한한 속도를 가진 양의 힘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혼은 시간 현상과 작용하고 있다. 원래 시간이란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양의 작용의 일부일 뿐이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자면 끝이 없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겠다. 그렇다면 공간의 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주역이 확립해 놓았다. 피라미드나 어머니의 자궁 또는 잘 건축된 돔 속의 공간 등은 주역의 궤상으로 특례수다. 이는 공간 속에서 생명체, 즉 인간이 받고 있는 기운을 나타내는 궤상이다. 주역의 궤상은 단순히 표현만 나타내는 형식적인 기호가 아니다. 그 기호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여기서 길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는 특례수의 현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특례수의 공간인데 이와 같은 힘을 활용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라는 것이다. 피라미드는 매우 특수한 모양으로 겉보기보다는 그 내부의 공간 형태가 중요하다. 이것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사는 집의 천장을 살펴보자. 대개의 방들은 천장도 바닥과 마찬가지로 밋밋하게 되어 있다. 즉,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밝힌 바 있는 산에 해당된다. 그리 좋은 구조는 아닌데 이런 천장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압박한다. 아무리 천장이 높다고 해도 밋밋한 구조는 좋지 않다. 이런 구조의 천장은 위를 막고 아래로 누르는 힘만 있을 뿐이다. 천장을 제대로 꾸미려면 위로 치솟는 모양의 입체적인 구조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의 구조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라미드를 지은 것이다. 그저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평평한 건축물이라면 신비한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라미드는 안에서 볼 때 천장이 위로 치솟아 있는 현상인데 이로써 그 공간에는 기하 역학적 힘이 발생하고 그보다 먼저 영혼의 힘이 발동하는 것이다.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은 주역에서 뇌에 해당된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는 방의 모서리가 솟아오른 천장에 해당된다. 피라미드는 모서리의 진취성을 천장에 배치한 것뿐이다. 이 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총체적으로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궤상으로 택뇌수다. 미국의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에도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미래의 인류는 아예 지구 전체를 둘러싼 건축물 내부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장점만 얘기하자면 생명력의 증강을 돕는다. 공간이란 막아놓으면 힘이 비축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일부 과학자들은
미래 인류가 아예 태양계 전체를 둘러싸는 구조물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문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문명이 실제로 있다면 그들은 지구 자체를 지붕으로 삼고 있는 거대한 돔 안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하늘을 막고 있으면 영원히 요동치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탁 트인 공간은 희망을 주지만 반대로 기운을 많이 소모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는 너무 심오한 내용이므로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제 지루한 얘기는 그만하고 현실로 돌아오자. 여기에 뚜렷한 문제점은 없지만 그저 총체적으로 활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실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힘은 무한대인가? 우리의 운명은 만족할 만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보강하면서 살아야 한다. 밖으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의 영혼 내부에서 출발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출세를 못하거나 불운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영혼의 힘이 약해서 그렇다. 옛날의 영웅들은 영혼에서 나오는 막강한 힘으로 역사를 움직였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힘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돕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 이 장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어디가 좋은가? 앞에서 피라미드 얘기를 한 이유를 눈치챘는가? 피라미드 내부에 머물면 아주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는 장소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천장이 아주 넓게 덮여있는 공간이면 된다. 예를 들어 실내 스포츠 경기장 같은 곳 말이다. 더 좋은 곳은 거대한 호텔 로비나 그와 비슷한 휴식 공간이다.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그저 천장을 막아놓은 것뿐이지만 호텔처럼 거대한 건축물 내부는 단단한 재료로 천장을 진취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이를 주역에서는 뇌천대장이라고 한다. 이 괴상에 나오는 공간이 바로 특례수의 연장으로서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곳이다. 생명의 기운이란 끝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운명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 자주 머물러야 한다. 현재 운명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부지런히 챙겨 먹듯 틈나는 대로 그러한 공간에 찾아가 기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요점은 크고 단단하게 덮인 천장이다. 이왕이면 웅장한 대리석으로 된 곳이 좋고 그 안에 있는 조명들도 장엄한 느낌이 나는 것이면 더 좋다. 큰 건물이나 광장 같은 곳은 자주 가볼수록 좋다. 물론 밋밋한 천장으로 덮인 공간은 아무리 넓어도 소용없다. 피라미드가 달리 피라미드인가? 피라미드는 천장이 위로 치솟아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도심에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은 장소를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큰 건물, 호텔 등에 가보면 된다. 이는 오늘날 문명이 주는 혜택이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그런 공간에 쉽게 가볼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실외에서 산책하는 것에 버금간다. 산책은 몸을 운동시키지만 영혼은 약간이라도 기운이 소모된다. 하지만 장엄한 건축물의 내부는 영혼의 힘을 보강해준다. 옛날의 왕들도 그런 곳에서 살았겠지만 그래도 현대의 웅장한 건물들만큼 장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평범한 운명을 발전시키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오래 살고 싶다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라. 세상에는 세 가지 분명한 거짓말이 있다. 첫째는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는 것이고, 둘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그럴듯하다.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는 것은 필경 부끄러움 때문일 것이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안 팔면 안 팔았지 뭐하러 미치고 팔겠는가.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거짓말인 것 같다. 하지만 세 번째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노인이 되면 몸이 불편하고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 고독하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독한데 누군들 오래 살고 싶겠는가. 노인이 죽고 싶다는 것은 살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조건부 한탄일 뿐이다.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 틀림없다. 물론 그중 일부는 노인이 되었을 때 살기에 편안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오래오래 살고 싶을 것이다. 삶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행복하지 않아도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근원적인 욕망이 있다. 지금은 불행할지언정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마저 분명히 없다면 이제는 죽고 싶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건 이 문제는 잠시 덮어두고 현실을 보자. 오늘날 인간의 수명은 상당히 길어졌다. 50년 전만 해도 50대에 죽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인간의 수명이 이토록 늘어났을까? 내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 흔히 의학이 그만큼 발달했으니까 수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이유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의학의 발달 이상의 다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요즘 사람들은 어째서 그토록 오래 사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남이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것이다. 뭐라고? 남이 오래 살기 때문에 나도 오래 사는 것이라면 그 남은 도대체 왜 오래 사는 것인가? 내 말이 웃길 것이다. 하지만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대자연의 심오한 섭리가 숨어 있다. 현재 지구에는 70억 명이 모여 산다. 지구에 영혼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다. 영혼의 밀집이란 다름 아닌 천기의 밀집으로 이 힘이 작용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기운을 받아서 나도 오래 산다는 뜻인데 사람이란 사람에게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환자가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운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고 이들이 지구 생태계에 양의 기운을 내뿜고 있다. 이 기운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물론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면도 있었겠지만 아직 인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에게는 영적 기운이 있고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발출하게 된다. 만약 지금보다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개개인의 수명도 더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규모를 좁혀서 생각해봐도 통하는 이치다. 가족도 자주 모이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의 경우는 서로에게 발산하는 기운이 더욱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거느리는 것은 분명히 장수에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인류가 점점 늘어나는 힘과 비교할 바는 못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그 기운의 혜택을 누구나 누리게 되므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먼 옛날 지구에 지금처럼 인류가 많지 않았을 때는 수명도 짧고 무짐승의 도전 때문에 서러운 일도 많았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 않은가. 그러니 미래의 세계에는 친인척이나 가족이 없어도 인류 자체의 도움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래 살다 보면 필경 못다한 행복도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자. 물론 건강은 의학적 조언에 따라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여기서는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장수의 힘을 알아보겠다.
축적되어 있는 힘은 주역의 괴상으로 산천대축이라고 한다. 이 괴상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는 특히 영혼의 힘에 주목해야 한다. 괴상을 보면 아래의 모양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의 기운으로 바로 영혼의 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수명이란 몸의 기운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는 영혼의 기운에 좌우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 인류의 영혼의 기운이 지금보다 강했었다. 단지 위생이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몸의 기운이 약해지는 일이 잦았을 뿐이다. 앞으로 인류가 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명을 좌우하는 것이 오로지 영혼의 힘 자체가 될지도 모른다. 영혼의 힘을 보강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첫째로 떠오르는 곳은 거대한 돔으로 둘러져 있는 공간이다. 실내 농구장이나 천장이 높은 지하도다. 서울 강북에는 광화문 지하도, 강남에는 포스코 사거리 지하도가 그런 장소다. 실외로는 댐에 물이 가득 찬 곳인데 댐이 클수록 좋다. 소양댐이면 어떨까? 반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안 좋다. 다른 사람의 기운을 받으려면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몸이 다른 이들의 눈에 많이 보여지는 곳에서는 영혼이 혼란스러워한다. 또한 물이 말라있는 댐은 노인에게는 아주 위험하다. 영혼이 마른 댐을 본받기 때문이다. 큰 금고가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좋다. 금고 가게에 찾아가 보는 것도 좋고 은행 안에 앉아 있는 것도 좋다. 은행은 돈이 쌓여있는 곳이라서 영혼이 이를 알아차린다. 제철소의 거대한 용광로 역시 좋은데 이런 곳에 가보기가 어려우면 재래식 아궁이도 괜찮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취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긴긴 세월이 흐른 뒤에 반드시 그 힘이 발휘될 것이다. 복권은 어디서 사야 할까? 복권을 사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전작 돈보다 운을 빌어라에서 독자 여러분에게 복권을 사라고 이야기했다. 좋은 운을 바란다면 운이 찾아올 기회를 먼저 만들라는 것이 요지였다. 예컨대 조심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현실에서도 조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운이라는 것도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다. 나 역시 로또 복권을 사러 여러 곳에 가봤다. 대부분의 복권 판매점에는 1등 당첨된 곳, 2등 5번 당첨 같은 간판이 있었다. 그런 곳이라면 또다시 당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지나가다가 1등 당첨이 여러 번 나온 것이라고 써져 있으면 일부러 들어가 복권을 사곤 했다. 과연 당첨된 곳에서 또 당첨이 될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로또는 확률에 의해 무작위로 당첨이 되는 것이므로 어느 판매점이나 확률은 똑같다. 하지만 이는 수학적인 확률 얘기일 뿐이다. 수학에서의 확률이란 처음부터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특별한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인지 누가 아는가? 더구나 세상의 수많은 현상은 수학적 확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운에 의해 정해질 수도 있다. 운이란 확률을 넘어서는 우주의 거대한 섭니다. 확률로만 따지면 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으니 사지 말아야 한다. 확률을 계산해서 복권을 산다는 것은 과학적인 발상이 아니라 매우 우둔하고 멍청한 생각이다. 하늘의 운행은 확률이 아니라 인간의 염원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법이다. 내가 전작에서도 강조했듯이 행운을 바란다면 복권을 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권이 당첨되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그 염원만으로도 복권은 종종 당첨되게 되어 있다. 행운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하는 법이다. 그 문을 열어두면 행운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애당초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물론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인 사람에게 매주 2만 원어치씩 복권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 10만 원 중에 2만 원이면 꽤 큰 돈이다.
라면이든 김치든 사서 생존해야 하니 그 돈을 행운에 투자할 수는 없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면 복권을 사야 한다. 이는 투자가 아니다. 그저 하늘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세금으로 행운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이다. 사람은 복권이 아니더라도 막연히 행운을 위해 어느 곳에든 투자하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 세상에 복권만한 것이 없다. 장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자. 복권은 어디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수학자나 통계학자는 코웃음을 칠 것이다. 하지만 복권은 과학이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확률로만 보면 복권을 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확률을 넘어선 어떤 섭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사면 당첨이 될까? 실례를 설명하겠다. 상계동에 가면 로또 명당이란 판매점이 있는데 나도 소문을 듣고 한번 가봤다.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고 마침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목격되었을 뿐이다. 그 장소는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모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곳에서는 수십 번이나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데 거짓말이 아닌 듯했다. 실제로 당첨된 번호를 적어서 붙여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곳이 명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나는 풍수 전문가로서 그것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명당의 요소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장소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곳에서 그토록 1등이 많이 당첨되었을까? 수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곳에서 로또가 많이 팔렸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보다 많이 당첨될 수밖에 없다고. 또 확률 타령이다. 이는 완전히 틀린 얘기다. 그것은 그저 잘 되는 곳일 뿐이다. 도박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곳은 소위 쏠림 현상이라 부르는 스트리크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 스트리크란 도박을 할 때 계속해서 이기는 것을 말한다. 상계동의 그 복권 판매점은 현재 스트리크 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도박꾼들도 거기 모여들긴 한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 이는 확실히 맞는 얘기지만 그것은 도박 이론보다 더 높은 섭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디 가서 복권을 사야 하는가? 주역의 궤상을 먼저 보자. 천내무망이란 것이 있다. 이 궤상은 하늘의 기운이 한 곳에 내리꽂힌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행운이 모인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 장소는 어디일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으면 그곳에서 복권을 사야 한다. 살펴보면 곳곳에 있을 테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줄을 서서 복권을 사야 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줄 서 있으면 최고다. 천내무망에는 양의 기운이 음으로 향했다는 뜻이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유리한 법이다. 상계동의 판매점에 가보니 줄을 선 사람들 중에 여자가 많았는데 그런 점에서도 그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을 사려다가도 줄이 길면 그냥 지나쳐버린다. 굳이 줄까지 서서 사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줄 설 기회는 하늘이 준 것이다. 5명 이상 서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면 반드시 그곳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복권을 사야 한다. 아예 여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복권을 사러 가면 더 좋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